이 백리향이라고 하면은 심리, 20리, 30리 할 때 그 리자가 들어가서 백리까지 향기가 번진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요 백리향에서는 꽃이 피어 있을 때 가서 꽃에 코를 들이밀고 컹컹컹컹 하면서 백리향의 향기를, 꽃의 향기를 맡아보면 이렇게 이름과는 달리 꽃에서 향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 꽃에서 전혀 향기가 없는데, 그러면 왜 백리향이라고 했습니까? 이 백리향은 바로 그 향기가 요 잎에서 나기 때문이죠. 꽃에서는 향기가 없지만은 요 잎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향기를, 강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잎을 자세히 보면 요 잎은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보이죠. 요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요거 보겠습니다. 요 사진 보면은 요 사진은 백리향의 잎의 뒷면의 모습인데, 잎의 뒷면을 보면 이렇게 까만 점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까만 점들이 보이는데, 이 점을 우리들은 뭐라고 할까요? 요거를 바로 우리들은 이렇게 샘점이라고 합니다. 샘점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선점이라고 하죠. 선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요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에서 물이 퐁퐁 솟아 올라오는 것을, 땅에서 물이 퐁퐁 올라오는 곳을 샘이라고 하고, 우리들은 옹달샘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그 샘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퐁퐁 솟아 나오는 점이다, 그런 뜻인데, 샘점이라는 것은 물이 퐁퐁 올라오는 곳인데, 이 까만 점에서 액체가 솟아 올라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까만 점이 이렇게 많은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점에서 솟아 나오는 이 액체는 향기가 아주 강하게 나죠. 그래서 강한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백리까지 간다. 에이, 무슨 거짓말 그렇게 합니까? 향기가 무슨 백리 나가는 게 있습니까? 그런 향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 백리향을, 백리향이라고 하는 것은 키가 요거밖에 안 되죠. 3cm, 키가 3cm에서 최고 높이 자라봐야 15cm 정도 자라서 이렇게 땅에 누워서 자랍니다. 땅을 누워서, 땅 위에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땅에 누워서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길가에서 자라고 있는 백리향이 땅에서 자라고 있으면은, 옛날 선배들이 길을 갈 때 요 백리향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키가 작으니까, 풀이니까 밟을 수밖에 없는데, 요 풀을 밟게 되면은, 요거 풀 아니죠. 풀 아니고 나무인데, 요 풀을 밟게 되면은 요 신발에, 지금은 신발이지만 옛날에 신발이 없으니까 집신이죠. 집신에 요 잎이 밟히면서 잎에 상처가 나면서 요 샘점에서 나오는 액체들이 신발에 묻게 됩니다. 신발에 묻어서 집신에 묻어가지고 자그마치 백리를 걸어가더라도 신발에 묻어있는 향기가 그대로 남아서 전해진다. 그래서 이름이 백리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꿀풀과의 백리향 종류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백리향이 살고 있고, 그리고 울릉도에 가면은 섬백리향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울릉도를 말하는데, 울릉도가 원산지인 백리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백리향, 그래서 두 나무가 많이 헷갈리는데, 오늘 두 나무를 확실하게 구별을 해보고, 그리고 서양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공원을 거의 대부분 점령하고 있는 백리향 종류들이 있는데, 그 백리향 종류들의 이름은 타임이라고 합니다.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백리향, 타임의 종류들까지도 어떻게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백리향하고 선백리향, 우리들이 많이 헷갈려 가지고 구별을 못하는 백리향하고 선백리향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선백리향이라고 하면 백리향의 앞에다가 섬자를 붙였는데 요 섬은 어떤 섬을 말할까요? 요 섬은 바로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있는 바로 울릉도를 말하고 있죠. 울릉도하고 울릉도에 살고 있는 울릉도가 원산지인 백리향을 바로 선백리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선백리향하고 백리향은 무엇이 다르길래 백리향과 선백리향을 구별하나 하면은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꽃이 피었을 때 꽃의 꽃차례를 보는 것입니다. 꽃차례를 보면 꽃차례는 이렇게 꽃대가 요 줄기가 있고 줄기 끝에 이렇게 꽃이 여러 개의 꽃이 타닥타닥타닥 많이 달려 있어서 이것이 마치 이삭꽃차례, 수상화서라고 하는 이삭꽃차례처럼 보이지만 요 꽃차례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꽃자루가 있고 작은 꽃자루가 있고 작은 꽃자루 끝에 꽃받침통이 있고 그 꽃받침통이 요 꽃받침통 위에 이런 꽃이 피는 이러한 형태의 작은 꽃자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상화서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총상화서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상화서, 이삭꽃차례에 꽃이 달리는데 이 이삭꽃차례에 꽃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 이삭꽃차례의 길이가 여기에서부터 요 끝에까지 길이, 꽃이 활짝 다 피었을 때 요거 지금 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있죠. 꽃이 막 피기 시작해서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위쪽에는 지금 꽃봉오리들이 봉오리를 터뜨리기 위해서 커지고 있고 그 위에는 아직 꽃봉오리들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 이삭꽃차례는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거 선백리향은 요 이삭꽃차례의 길이가 총상화서의 길이가 30mm 30cm 아니고 30mm니까 3cm라는 얘기입니다. 꽃차례 작죠. 이 식물 전체가 아까 말했듯이 식물 전체가 키도 아주 작기 때문에 최고 높이 자라봐야 15cm고 보통 3cm에서 15cm니까 10cm 이하로 자라는 나무에서 이렇게 꽃차례가 3cm 정도 되는 것이 선백리향인데 거기에 비해서 백리향은 그 꽃차례의 길이가 3cm보다도 짧은 2cm다. 20mm다. 그래서 선백리향은 3cm, 백리향은 2cm인데 이렇게 꽃을 따로따로 보면은 두 나무, 그게 그거구만. 그렇지만은 요 두 개의 꽃차례를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꽃차례 요거를 하나를 떼어 가지고 백리향이 살고 있는 꽃차례에 요거를 선백리향이 살고 있는 요 꽃차례에다 백리향의 꽃차례를 하나 떼어서 두 나무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비교를 해 보았더니 선백리향은 3cm이고 백리향은 2cm이기 때문에 꽃차례의 크기가 둘이를 딱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꽃의 크기도, 요 꽃 하나의 크기도 서로 많이 다르죠. 서로 많이 달라서 요거 백리향은 꽃 하나의 지름이 4mm, 요 꽃 하나의 지름이 4mm 정도 되는 것이 요거 하나가 4mm인데 선백리향은 훨씬 크죠. 그래서 4mm보다가 거의 2배 가까이 비슷하게 크다. 그래서 7mm 정도 크다. 그래서
꽃 차례의 길이도 짧으면은 백리향이고 꽃의 크기도 작으면은 백리향이고 꽃의 크기가 크고 꽃 차례의 크기도 크면은 선백리향이다. 이렇게 해서 두 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백리향의 꽃을 보면은 꽃의 선백리향이나 백리향이나 꽃은 둘 다 이렇게 입술꽃뿌리라고 합니다. 입술꽃뿌리, 한자로는 순형화관이라고 하는데, 요 순자는 입술이라는 뜻이죠. 입술 형태의 화관, 꽃뿌리다. 이게 꽃잎이 아니고 꽃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 아래쪽이 통꽃이라는 얘기입니다. 통꽃으로 아래쪽이 다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통꽃이기 때문에 화관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말로는 꽃뿌리라고 하는데, 요 모양이 요게 윗입술이 있고 요 아래쪽에는 아래입술이 있다. 그래서 입술 꽃뿌리가 위아래의 입술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입술 꽃뿌리, 이러한 입술 꽃뿌리인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요게 암술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게 바로 암술대입니다. 암술대가 수술대보다 약간 짧죠. 이렇게 약간 짧은 암술대가 있고, 수술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수술대는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요 수술대하고 요 수술대는 길이가 길죠. 길고, 요 수술대하고 요 수술대는 길이가 짧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수술대가 길다. 그래서 두 개의 수술대가 길다 해서 둘 긴 수술이라고 합니다. 둘 긴 수술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강옥리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게 백리향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백리향의 학명을 보면 티무스 킨케코스타투스. 발음이 어려운데, 요 말이 킨케코스타투스라고 하는 요 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왔는데, 요것은 바로 요 꽃이 피어 있을 때 꽃 아래에 있는 꽃받침 통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요 꽃이 달려 있는 요 아래의 꽃받침 통, 요것을 킨케코스타투스라고 하죠. 킨케코스타투스 너무 어려워서 보고서 읽었는데, 요 킨케코스타투스의 꽃 아래에, 꽃뿌리 아래에 있던 꽃받침 통, 요 꽃받침 통을 보면 이렇게 꽃받침통에 이러한 능선이 보입니다. 이러한 능선이 보이는데, 이러한 능선이 백리향에서는 보면은 5개의 능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5개, 하나, 둘, 셋, 넷, 뒤에 하나 해서 5개의 능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킨케코스타투스라고 하는 것은 5개의 능선을 가지고 있는 티무스다. 티무스라고 하는 것은 타임이라는 거죠. 타임이라는 거고, 영어로 타임이고 우리말로는 백리향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백리향인데 5개의 능선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 백리향 종류들의 꽃의 꽃받침통은 5개의 능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꽃받침 조각이 아주 재밌습니다. 꽃받침 조각을 보면은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꽃받침 갈래 조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의 이러한 갈래 조각이 윗입술 쪽에, 윗입술 쪽에 3개의 꽃받침 갈래 조각이, 꽃받침 조각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요 3개의 세 개의 꽃뿌리 조각이 있는 아래쪽에는 이러한 길다란 꽃받침 조각이 2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 둘, 2개의 꽃받침 조각이 나타나는데, 이 꽃받침 조각은 길게 뾰족한 바속골이죠. 바속골인데, 바속골 옆으로 보면 이렇게 털이, 길다란 털들이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 이러한 털들이 마치 우상으로 보인다. 우상, 깃골 모양으로 하고 있다 해서 깃골 형태의
우상 형태의 털들이 많이 달려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모양은 줄꼬리다. 이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에 두 개의 꽃받침 조각은 줄꼬리다. 한자로는 선형이라고 하고, 이러한 두 개의 조각을 가지고 있고, 위쪽에는 세 개의 조각을 가지고 있다. 세 개의 삼각형의 조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선백리향이나 백리향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고, 그리고 요 잎가의 톱니가 또 백리향과 선백리향은 서로 다릅니다. 여기 보면 우선 선백리향을 먼저 보겠습니다. 선백리향의 잎을 보면은 잎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15m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백리향은 그 잎의 길이가 8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잎의 크기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잎을 가지고 있으면 백리향인데, 거기에 비해서 선백리향은 잎의 길이가 8mm보다 훨씬 큰 15mm, 여기서 15mm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15mm로 잎의 크기가 백리향에 비해서 선백리향은 2배 정도만큼이나 잎이 크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요 잎 가장자리에 이런 톱니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세 쌍의 톱니가 보이는데, 이 톱니가 너무나 둔하고 작아서 잘 보이질 않지만은 분명히 이렇게 톱니가 세 쌍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톱니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러한 톱니가 분명히 있으면은 이것은 백리향 앞에다 섬자를 붙여줘서 선백리향이라고 불러주어야 되고, 요 백리향, 그냥 백리향은 보면은 그러한 톱니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어서 밋밋하죠. 그래서 이러한 톱니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잎을 가지고 있으면은 백리향, 그리고 톱니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톱니를 가지고 있으면 선백리향. 이렇게 선백리향과 백리향은 꽃차례의 길이를 가지고 구별을 하고, 꽃차례의 길이를 가지고 구별하고, 꽃의 크기를 가지고 서로 구별을 하고, 그리고 잎의 크기와 잎의 톱니를 가지고 두 나무는 선백리향인지 백리향인지를 뚜렷하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식용을 하거나 먹을 수 있거나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 중에서 향기가 많이 나는 식물을 보통 허브라고 했죠. 허브라고 하는데, 서양에서 말하는 그 허브의 종류들은 보면은 대개 식물들의 잎에서 독특한 향기가 나는데, 요 독특한 향기가 나는 잎을 따다가 차를 끓여서 마시죠. 티라고 하는, 영어로 티라고 하는 차를 끓여서 마시는 것이 대개 허브 식물들인데, 요 허브 식물들은 잎으로 차만 만들어 마시는 게 아니라 대개 다 잎으로는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각종 향기가 나는 화장품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백리향도 바로 서양에서 말하는 허브인데, 우리나라 토종,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토종으로 살고 있는 허브가 바로 백리향입니다. 그래서 이 백리향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토종 허브라고 할 수 있는데, 백리향은 또 맛있는 요리에 양념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념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국물을 만들 때나 찌개를 만들 때도 맛을 돋우는 양념으로 널리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채 스프나 스튜에
풍미를 더하기 위한 요리 재료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리향은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리향의 향기는 전초에서 나는 향기는 방향제로 사용하거나 구풍제나 기침약, 진경제 또는 조미료 겸 방부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백리향에는 강한 향기와 더불어 방부작용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죽은 시체를 보관을 하여야 할 때 그 시체를 보관하는데 요 백리향이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던 식물이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토종인 백리향하고 서양에서 살고 있는 타임 종류들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우리나라의 백리향하고 여기에 바로 뒤에 나는 실버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실버 타임은 보면은 우리나라의 백리향하고 아주 비슷하지만은 잎이 더 작고 또 잎 가장자리에 흰색 무늬가 있다. 이렇게 잎의 가장자리에 흰색 무늬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거 줄기는 땅에 눕지 않고 고추선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허브인 백리향과 선백리향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줄기가 고추서지 못하고 비스듬히 땅 위에 누워서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줄기가 위로 고추서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이렇게 번져 나가면서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선백리향하고 백리향인데, 거기에 비해서 실버 타임자가 붙은 식물들은 서양에서 자라고 있는 타임이라고 하는 백리향 종류들은 바로 요 실버 타임처럼 줄기가 이렇게 고추서서 곱게 자란다, 줄기가 눕지 않고 고추선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잎의 크기가 아주 작다 그랬죠. 잎의 크기가 길이가 5에서 6mm 정도 된다. 여기에서 여기 잎 끝에서 여기 잎 끝까지가 5에서 6mm 정도 되는 것이 실버 타임인데, 거기에 비해서 백리향은 8mm 정도로 8mm로 조금 더 길고, 그리고 선백리향은 15mm로 가장 크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리향과 실버 타임은 그저 잎의 무늬를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잎에 이런 하얀 줄무늬를 가지고 있으면은 실버 타임이고, 없으면은 우리나라의 백리향이다. 이렇게 하고, 줄기가 고추서면은 실버 타임이고, 줄기가 누워서 땅을 기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백리향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버 타임 말고 같은 타임 종류들, 서양에서 넘어온 타임 종류들 중에서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 바로 타임 웨지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학명에 보면 티무스 불가리스라는 말이 들어갔고, 품종명으로 웨지우드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요 웨지우드도 조금 전에 보았던 실버 타임처럼 줄기가 이렇게 고추서죠. 이렇게 쭉쭉 위로, 전봇대처럼 쭉쭉 위로 솟아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백리향처럼 땅에 누워서 옆으로 퍼지질 않는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 키를 보면은 키가 30에서 45cm까지 자란다. 그래서 제법 크죠. 이게 크기 때문에 우리 눈에도 잘 보이고, 주변에 공원 같은 데 가면 요거 요즘 아주 많이 심어놨습니다.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공원 같은 데 보면
타임 웨지 우드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사람들은 요거 타임 웨지 우드라고 하지 않고 대개 다 그냥 백리향이라고 하는데, 백리향은 이렇게 땅에 누워서 자라야지만 백리향이고, 우리나라 토종들은 다 누워서 자라는데 반해서 서양에서 넘어온 타임 종류들은 모두 다 줄기가 이렇게 고추 서가지고 고추 서서 자란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자그마치 45cm까지 되는 것이 이 타임 종류들인데, 타임 웨지우드인데, 거기에 비해서 백리향은 최고 높이 자라봐야 3cm에서 15cm, 그래서 45cm까지 자라는 타임 종류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백리향 종류들은 키가 낮게 자란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 레몬 타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공원 같은 데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 요 골든 레몬 타임, 요 타임도 마찬가지로 타임 종류, 서양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줄기를 보면 줄기가 고추섭니다. 이렇게 줄기가 고추서서 요것은 25cm 정도 자라게 되는데, 키가 약간 작게 자라는데 요 잎의 가장자리에 요 가장자리에 연한 황록색 무늬가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을 보면은 잎이 초록색인데, 초록색의 옆에 황록색의 이러한 황록색의 무늬를 가지고 있으면은 골든 레몬 타임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나머지는 선백리향이나 백리향이나 타임이나 나머지의 꽃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거 실버 타임도 그냥 사람들은 보통 백리향이라고 부르고, 타임 웨지 우드도 백리향이라고 부르고, 골든 레몬 타임도 백리향이라고 불러서 헷갈리게 되는 것이 바로 타임 종류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